방금 전 소개해드린 이재명 후보와 함께 원팀으로 대선을 이끌고 계신 국회의장을 역임하시고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정세균 전 총리님을 모시겠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까? 좋은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좋은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일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이 시점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좋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저는 이번 대선을 과거 세력과 미래 세력의 싸움이다, 특권 세력과 개혁 세력의 싸움이다, 분열 세력과 통합 세력의 싸움이다, 주술 세력과 상식 세력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가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곧 10만 더 이상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언젠가 코로나를 인류의 지혜로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코로나가 뿌려놓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또 이 코로나는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죠.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 힘듭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그중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자영업자, 서민, 소상공인 정말 힘듭니다. 이걸 누가 보살펴야 합니까? 대통령이 제일 앞장서서 민생을 챙기고 국가적인 어려움, 국민적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는 이 민생, 경제, 유능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 추운 날 이렇게 함께 와 있어요. 대척점에 있는 야당 후보가 내놓는 얘기를 보고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공수처도 만들었고 검경수사권 분리도 하는 등 반쪽 개혁을 달성했습니다. 완전한 검찰 개혁이 아니고 절반의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완강한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마련한 절반의 검찰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더 얹혀주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제1성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네. 안 되지요? 원래 검찰청이라든지 무슨 이 청 단위를 외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외청은 예산권을 그 외청이 가지는 게 아니고 소관 부처가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검찰청에게 예산권까지 부여하겠다. 말이 안 돼. 이 말이 됩니까? 이분은 사리 분별이 잘 안 되시는 분 같아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국민들께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검찰공화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월 9일 날 확실하게 심판하고 낙선시켜야 됩니다. 그 대신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고자 애쓰는 유능한 후보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나지 않느냐를 가지고, 또 러시아의 가스가 유럽으로 제대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가지고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까지 16일 날 전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로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군대를 좀 뺐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코스닥도 많이 올랐죠. 예. 이 지정학적 어려움, 특히 우리는 민생위기뿐만 아니라 북한 핵위기도 아직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제적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정말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자, 모든 후보들이 내가 유능하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객관적인 검증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재명 후보는 어떤 검증 자료가 있느냐? 이분이 성남시장을 2번 하고 경기도지사를 1번 했어요. 그 과정에서 공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공약을 많이 했죠. 어제 제가 이 서초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공약 지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시장을 2번 하고 경기지사를 1번 하면서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 이행률이 무려 95%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공약도 지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을 믿고 맡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참고사항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 시험 보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직자들도 시험 봐요. 그래가지고 시장 군수도 그렇고 도지사나 특별시장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항상 1등 아니면 선두그룹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평가를 누가 하느냐? 민주당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민이 하는 것이고 성남시민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3번의 선출직 공직을 거치면서 시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것은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시장이 제대로 유능하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게 그렇다면 이재명에게 국정을 맡기면 대통령직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그런데 상대방은 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초짜예요, 초짜. 초보 운전자예요. 초보 운전자가 하루 만에 운전이 익숙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기호 1번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검증된 후보,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국정을 맡겨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리고 지구촌이 처해 있는 어려운 과제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예, 제가 보기에 이렇게 추운 날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봐도 다음 대통령 당선자는 이재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가 정말 민생 우선, 경제 우선, 국민 우선의 특권 세력이 아닌 개혁 세력으로서, 미래 세력으로서, 통합 세력으로서, 그리고 상식 세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구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